가정의 달맞이 김천의료원 소아청소년 건강강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료원은 올해 개원 103주년을 맞이하였으며 환자 최우선의 공공의료원이라는 미션 아래 공공병원의 역할과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1월부터 심장내과를 개설하여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진의 순환진료를 시작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분만 산부인과와 신생아실을 열고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말에는 건강증진센터를 새롭게 준공하여 김천 시민 여러분들께 보다 나은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는 김천 시민 여러분들께 최신의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2회에 걸쳐 시민 건강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일 김천의료원의 아주 특별한 시간, 우리 아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나요? 라는 주제로 국내에 유명하신 연자분 3분을 모시고 소아청소년 건강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소아 발달의 중요성, 소아 아토피 피부염과 식품 알레르기, 아기 돌보기와 응급 상황의 세 연재로 강의와 질의 응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끝까지 참석하셔서 최신 건강 정보도 얻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분들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김천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가정을 근무하고 계십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좀 지쳐 보이시는데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김천의료원 소아과 가정 부의장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건강 강좌 하는 거는 이번이 3번째인데 처음 강좌 열었을 때보다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대처 방법과 어떨 때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짧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구성을 조금 했고요. 참고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영유아의 응급상황 대처법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대처법에서 긴급도는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긴급도 1은 주간, 야간 상관없이 바로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긴급도 2는 진료 중인 근처 병원이나 소아과 등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야간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응급실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도 3은 가정에서 경과를 관찰해보고 증상의 변화가 있다면 병원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긴급도를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 있었지만은 사실 그 상황에는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 보호자분들이 조금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발열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처음에 열이 나게 되면은 이제 많은 보호자분들이 되게 걱정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소아가 응급실을 찾는 경우에 한 70% 정도가 이제 발열 때문이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은 열도 자주 나고 보호자는 많이 걱정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체온은 36도대를 이제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거는 직장 체온계로 37도 8 이상을 이제 열이라고 하게 되고요. 요새 이제 고막 체온계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 고막 체온계는 중심 체온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고막 체온계로 37도 8을 넘어가는 상태를 이제 발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열이 나는 원인은 감염, 염증, 종양, 이제 기타 원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면역력이 정상인 환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급성 감염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염 상태에서 열이 나는 것은 이제 감염과 싸우고 있는 중으로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긴급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3개월 미만에 아기가 열이 난다. 그러면 무조건 병원을 방문해서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요. 3개월 이상에서는 아기가 기운이 없을 때, 그리고 심하게 보찰 때, 수유량이나 식사량이 줄었을 때, 12시간 이상 소변을 안 볼 때, 그리고 호흡이 힘들어 보이거나 아기가 경련을 할 때 바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이제 긴급도 이해 증상이 없다면은 이제 열이 높에는 어떤지, 다른 증상이 생기는 건 없는지, 아기 컨디션은 어떤지 살펴보시고 열이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열이 있을 때는 이제 충분한 수분 보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땀이 나면 옷을 자주 갈아입혀 주셔야 되고, 해열제는 복용하고 나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지나야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열제 먹이고 한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아기가 열이 안 떨어져요, 아기가 열이 더 올라요, 이렇게 조금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컨디션이 괜찮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열제를 먹이는 이유가 저희가 정상 체온을 만들려고 먹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열제 먹고 36도대로 안 떨어졌다고, 해열제 반응이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 우리는 해열제를 보통 아기가 좀 덜 힘들도록 먹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아기가 힘들어하지 않고 잘 자고 잘 놀면은 해열제 없이도 조금 지켜보실 수 있겠습니다. 간혹 이제 아기가 잘 자고 있는데 체온이 높다, 깨워서 해열제를 먹일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아기가 편안해 보이고 잘 자고 있으면 굳이 깨우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호흡기 증상입니다. 기침, 가래 같은 호흡기 증상도 아이들이 병원을 자주 찾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거나 컹컹거리는 기침을 할 때, 그리고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를 낼 때, 그때는 병원에 바로 방문하셔야 됩니다. 또 호흡이 빠르거나 숨쉬기 힘들어 보일 때도 내원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아기가 먹는 것을 거부하거나 숨 쉴 때마다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거나 끙끙거리면서 숨 쉴 때 이제 갈비뼈가 당겨 들어가면서 숨을 쉰다는 거는 이제 아기들이 호흡곤란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때도 바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야간에 이런 증상이 발생을 했다면은 이제 아기가 힘들어 보인다면 바로 응급실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긴급도 이해 증상이 없이 아기가 기침 약간, 콧물은 약간 보이는 정도라면은 증상의 변화를 조금 살펴보시고 병원에 내원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이제 컹컹거리는 기침은 누가 듣더라도 처음 들어보는 조금 이상한 기침 소리고 마치 물개가 내는 소리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컹컹거리게 이상한 기침 소리를 내고, 이제 보셨으면 갈비뼈 사이가 쑥쑥 당겨 들어가게 힘들게 숨을 쉬고요. 그리고 좀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동영상은 아기들이 호흡이 힘들 때 내는 끙끙거리는 소리입니다. Children who are struggling to breathe often make a characteristic grunting sound when they breathe out. 이 아기도 보면은 숨끝에 이제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고 안절부절하면서 갈비뼈 사이가 쑥쑥 당겨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아기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아기가 힘들다는 뜻이니까 그때는 바로 병원에 방문하셔야 되고, 혹시 야간이라면 응급실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구토와 설사입니다. 3개월 미만의 아기가 구토랑 설사를 할 때는 이제 병원에 방문하시기를 꼭 권고드리고요. 물론 분유나 모유 수유하는 친구들은 한 번 정도씩은 개워낼 수 있고 간혹 무름변을 보기도 하는데, 횟수가 작거나 물설사를 한다 그러면 아기들은 또 금방 탈수가 될 수 있으니까 병원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이상에서는 12시간 이상 물같은 설사를 할 때, 12시간 이상 소변을 안 볼 때,
아기 입술이 말라 보이고 처질 때, 두통을 호소하거나 멍해 보일 때, 아기가 예민하고 짜증을 자꾸 낸다면 병원에 방문해서 아기의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는 아기가 잘 먹고 평소랑 같은데 한 번 정도 구토를 하고 그 다음 식사는 잘 한다면 경과를 보실 수 있고, 복통이나 발열 없이 한 번 정도 물음변을 본다면 가정에서 지켜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복통입니다. 아기의 배가 갑자기 빵빵해지면서 구토를 했는데 이제 구토 색깔이 녹색이거나 연두색이다. 그러면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되고요. 사타구니나 음낭이 부풀어 오르거나 색이 변할 때,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환이 갑자기 심하게 아프다고 할 때도 지체 없이 응급실에 방문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고환 염전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나 치료가 늦어지면은 이제 괴사가 진행이 돼서 고환을 제거해야 되거나 이제 불임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응급실로 방문하시기를 권고드리고요. 다음으로 다량의 피가 섞인 대변이거나 다량의 피가 섞인 구토를 한다. 이런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응급 상황이라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로 가시면 되고요. 이제 복통이 점점 심해지거나 참기가 힘들 때, 아기가 가만히 웅크리고 잘 안 움직이려고 할 때, 그리고 그때는 병원에 와서 바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아기가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주기적으로 그런 복통을 보일 때, 그리고 딸기잼 같은 대변을 봤을 때는 장중첩증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는 바로 병원에 오셔서 초음파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외에 아기가 변을 며칠 동안 못 봤는데 배가 살살 아프다고 한다. 배꼽 부분이 살짝 아프다. 평소와 똑같은데 약간 아프다 하는 정도는 조금 지켜보시고 다른 증상이 발생하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호자분들이 또 많이 당황하는 상황이 이제 경련입니다. 경련은 오한이랑 떨림이랑은 또 다른 상황이고요. 생각보다는 조금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으로 한 소아의 10%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흔한 증상이긴 하지만 바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5분 이상 경련을 할 때, 의식 회복이 안 될 때, 호흡이 안 되거나 지속적으로 청색증을 보일 때, 하루 2번 이상 경련하거나 6개월 미만일 때는 바로 응급실에 오셔야 되고요. 아기가 1분 남짓하게 짧게 경련을 하고 진정이 됐을 때, 처음 경련을 했을 때, 그리고 경련을 했는데 오른쪽 왼쪽에 움직임 차이가 있거나 눈동자가 차이가 있을 때, 그리고 경련 후에 심한 두통을 보일 때, 구토를 하거나 6세 이상의 아이는 병원에서 상담이나 처치를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만약에 이전에 뇌전증 진단을 받았는데 이전과 경련 양상이 비슷하고 짧게 끝났다면 추후에 경과관찰 중인 병원을 방문해서 약물 조절을 하거나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열성 경련한 적이 있는 아기가 짧게 경련하고 의식이 명료하면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지켜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련을 했을 때는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요. 경련 양상이랑 경련이 시작한 시간을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쪼이는 옷이 있다면 느슨하게 조금 풀어주시는 게 좋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지워주시고요. 만약에 아기가 토를 하거나 침이 보이게 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고개는 옆으로 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련 양상은 아기의 눈동자가 돌아간 게 있는지, 팔다리가 뻣뻣해졌는지, 아니면 수축이완 하면서 리드미컬하게 까딱까딱 했는지, 한쪽 팔다리만 움직였는지, 이런 걸 조금 봐주시고, 혹시 경향이 있으시면 동영상을 찍어주시면 진료에 되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애가 아픈데 무슨 동영상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전신적인 경련인지 부분적인 경련인지가 향후 치료에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눈동자랑 전체 모습을 조금 찍어 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경련 후에 의식 상태가 돌아왔는지 잘 살펴주시고, 경련을 시작한 지 5분이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럼 바로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입에 손이나 다른 물체를 넣게 되면 손이 심하게 다칠 수 있고, 아기 치아나 입이 다칠 수도 있고, 그 물건이 기도로 넘어가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행동은 하시면 안 되고, 손을 딴다든지 손이나 발을 주무른다든지 하는 행동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열성 경련을 해서 병원에 한번 실려온 아기가 있는데, 보호자분들이 당황하시니까 그 열 손가락 끝이랑 손 마디를 바늘로 다 따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는 멀쩡한데 손가락이 더 아파 보이는 약간 그런 환자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드러기로 응급실을 방문해야 될 상황은 이제 앞에 이제 식품 알레르기 설명도 해주셨는데 이제 아나필락시스 아기가 축 늘어질 때 눈이나 얼굴, 입술이나 목이 부어오를 때 아기가 숨을 쉬는데 쌕쌕거리는 숨소리를 보이고 말하기를 힘들어할 때 기침을 연속적으로 멈추지 않을 때 그때는 응급실로 바로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증상이 없는 그냥 두드러기라면은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진료 받으실 때 의심스러운 음식이나 상황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상입니다. 소아 화상의 대부분은 집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어린이 손바닥 10개 면적 이상의 화상이거나 검게 타거나 희게 변색됐을 때는 즉시 화상 전문 병원이라든지 소생술이 가능한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화상의 면적은 작은데 물질이 생겼다면 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적절한 처치를 받으셔야 되고, 만약에 손가락 관절에 물질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었다 하면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손가락 관절 같은 경우에는 화상이 나오면서 손가락에 구축이 생길 수 있어서 움직임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손가락에 화상이 있다 그럼 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요. 만약에 면적이 작고 물질이 없고 그냥 조금 빨갛다 하면은 찬물에 충분히 식히면서 경과를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었을 때는 즉시 찬물에 식혀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30분 이상 흐르는 찬물에 식혀주시고 얼음이라든지 알코올, 소주 같은 것은 이제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물질이 생겼다 하면은 터트리지 말고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화상을 입을 상황을 안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겨울철 보면은 가열식 가습기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 증기가 나오는 구멍에 이게 증기가 나오니까 손을 이렇게 대보고 싶거든요. 손 대면은 손가락에 이렇게 물집 생겨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밤에 가습기 틀어놓고 주무시다가 이제 화장실 가다가 이렇게 탁 걸려가지고 가습기가 넘어지면서 끓는 물이 아기를 덮치는 경우에도 이제 심한 화상이 입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아기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은 경우에 그때는 이제 아기가 의식이 변화를 보이거나 이제 호흡이 곤란하다거나 창백해 보이거나 청색증이 보이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되고, 그 외에는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는데, 만약에 질식이 의심되는 상황이 생겼다 하면은 바로 하임리히법을 시행을 해서 이 물질을 제거하고 응급실로 내원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화장품이라든지 실리카겔, 샴푸, 요즘은 이제 뭐 거의 못 보실 텐데 그 체온계 수은을 뭐 삼킨 경우, 성냥을 삼킨 경우, 보냉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정에서 조금 경과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담배라든지 방충제, 다량의 의약품을 먹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제 토하게 해야 되고, 뭘 삼켰는지 모를 때 동전이라든지 날카로운 물질, 아니면 매니큐어나 그 제거제 같은 거, 등유, 벤젠, 전지, 세정제, 표백제 이런 거는 일부러 토하게 하면은 애기 식도가 다치거나 오히려 기도로 넘어가서 폐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토하게 하지 말고 병원에 방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담배에는 니코틴이라는 게 들어있게 되죠. 니코틴의 경우에는 과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심정지라든지 호흡정지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되게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초를 피우시는 경우에는 담배 자체를 아기가 신기하니까 입에 넣고 씹어서 삼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되게 옛날에는 집에 막 재떨이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 재떨이에 꽁초 같은 게 있고 거기에다 물 부어 놓으시면 그거를 아기들이 먹고 병원에 실려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요새 전자담배 조금 많이 피우시던데요. 그 전자담배, 액상 담배 용액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그게 약간 감기약이랑 조금 비슷한지 예전에 그 액상 담배 용액 한 5cc 정도를 아기가 감기약인 줄 알고 먹고 바로 심정지가 와서 뇌사 상태에 빠진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마 15개월짜리 소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가정에서 발견이 되면은 담배 같은 경우에는 즉시 이제 목구멍 안쪽을 눌러서 구토를 하게 하고 병원에 방문하시고요. 역시나 제일 좋은 거는 금연을 해서 사고를 좀 애초에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낙상 사고도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보통 4살 미만의 영아가 낙상 사고를 당한다. 그러면 주로 가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기가 뭐 의식이 변화가 있거나 경련을 한다거나 구토를 한다거나 창백해 보이거나 반응이 조금 둔해 보인다거나 눈이라든지 귀에 출혈이 있다. 그러면 응급실로 오셔서 뭐 사진이라든지 뭐 CT라든지 이렇게 찍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18개월 미만의 아기가 낙상이 있었는데 머리에 혹이 날 정도로 조금 낙상이 있었다. 그리고 아기들이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했다.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앞에 증상이 없으면서 아기들이 막 되게 크게 울고 막 짜증내고 했다가 다시 잘 논다. 그러면은 가정에서 경과를 조금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울다가 달래서 아기들이 잠들었다. 그러면 1시간 정도 후에는 아기를 조금 깨워보셔서 의식 상태가 어떤지, 명료한지, 반응은 괜찮은지 이런 거를 조금 다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아서 귀가를 했는데 한 2, 3일 정도는 그래도 이런 증상들을 조금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의식 변화라든지 뭐 과도한 수면, 둔한 반응, 경련, 지속적으로 구토를 하거나 심한 두통, 보행장애 생길 때는 바로 이제 응급실에 오셔서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낙상 사고에서도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제 뭘까요? 중요한 거는 예방하는 거겠죠. 네. 사고를 이렇게 예방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요새 보행기 같은 거 사용하실 때 이제 뭐 제일 좋은 건 사용하지 않는 거, 제일 좋은 거 사용 안 하는 걸 제일 추천드리고, 만약에 사용을 한다 하면은 아기 발이 안 닿게 보행기를 조금 올려놓고 아기가 못 움직이게 해서 잠깐 앉혀놓는 용도로는 사용하시고요. 보행기는 사용하지 말고 창문이나 베란다 가까이에 아기 침대라든지 가구 같은 거 있으면은 바로 치워주시고, 뭐 베란다에 뭐 밟고 디딜 수 있는 물건 같은 거 바로 치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기들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매트 같은 걸 조금 깔아 놓으셔서 아기들이 이렇게 뒤로 쿵 넘어지더라도 조금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고, 아기가 이제 뒤집기를 못하는 아기더라도 침대나 소파, 기저귀 가리대 혼자 두게 되면은 아기가 뒤집기 못해도 꿈틀꿈틀거리다가 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거 항상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한 가지 조금 더 추가로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은, 영아가 있는 집은 진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유튜브 쇼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하임리히법이랑 소아 심폐소생술 이거 보시고, 이게 기계적으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뭔가 한 번 보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다음에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서 항상 안 까먹도록 계속 조금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서 조금 이제 숙지를 해 놓으시면은 응급 상황 같은 데 조금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중에서 꼭 응급 질환 아니더라도 평소에 소아과에 뭐 궁금하던 거 있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희정 과장님은 뭐 어떤 한 분야 아니고 전반적인 소아과에 대해서 폭넓게 김천에서 아주 진료를 활발히 잘해주고, 아주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스마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 궁금하던 거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이나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뭐 신생아가 40도 이상 고열이 나면 뇌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0도라는 그 단어 자체가 중요하진 않고 신생아가 열이 난다, 이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신생아가 열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신생아가 열이 나거나 하게 되면은 되게 심각하게 조금 보는 편이에요. 특히 뭐 이제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폐혈증이라든지 머리 쪽에 감염도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생아가 열이 나는 상황은 되게 걱정을 해야 되고. 오늘 배희정 과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오늘 뉴스에서도 경북에서 백일해가 발병돼서 3명이 진단을 받았다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다니는데 지금 그쪽 학교에서 친구 2명이 백일해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 그 김천의료원은 그 환자 최우선에
공공병원의 그 미션을 우리가 성취하고자 그 일환으로 이렇게 매년 2차례씩, 한 번은 그 소아청소년, 또 한 번은 성인을 위한 이런 그 건강강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하는 이유는 의학이라는 게, 의술이라는 것이 정체되어 있는 학문이 아니고 매년 또 매 시간 새로운 그 진단 기술, 치료법, 또 장비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의학에 대한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 분 소아 청소년과 전문가 강의도 들으셨겠지만은 저희가 예전에 몰랐던 새로운 그 내용들, 또 치료법 이런 것들이 계속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김천 지역같이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이런 그 의학에 대한 새로운 발달 상황, 또 필요한 내용들을 전해주고자 저희가 이 자리를 계속 마련했고, 그것이 저희 공공병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하고, 또 소기에 우리가 효과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세 분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강의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그 은백님 교수님은 뭐 저하고 같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그 에너제틱한 그런 분입니다. 소아과 의사 치고는 좀 너무 에너제틱한 게 아닌가, 이 정도로 될 그런 느낌인데, 특히 이제 고대 구로병원 병원장을 역임하면서 고대 구로병원이 굴지의 대학병원으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특히 아까 그 얘기하셨지만 소아과 학회 이사장, 또 고대 구로병원장 역임하면서 사회적 공헌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제가 부탁을 해서 이 자리에 모셨고, 또 잘 모셨다,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부산대학병원의 유혜원 교수는 제가 제 절친한 친구가 부산대학병원 병원장을 했기 때문에 소아과 영역에서 좀 추천할 훌륭한 교수님을 좀 해달라고 해서 모셨는데, 여러분들 그 강의 내용 들으셨겠지만은 내용을 아주 잘 꼼꼼히 준비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10분 아토픽 더마타이티스하고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아마 잘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아마 지식을 얻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베이정 과장님은 우리 그 의료원의 보배입니다. 그 소아과 진료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잘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고, 특히 이제 출산하고 나셔서는 강의 내용도 들어보니까 조금 더 성숙되고 애기 엄마 입장에서 강의를 해주시는 게 더더욱이 마음에 쏙쏙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학에 대한 발달, 또 새로운 지식 이런 거를 여러분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마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박선화 우리 부위원장님 아직도 안 가시고 여기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보건소장님도 이렇게 자리를 훌륭하게 해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천의료원이 지금 올해 분만산부인과도 개설해서 지금 분만도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아과 진료도 야간 소아과 진료를 밤 9시 반까지 해주셔서 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저희 의료원의 모든 식구들이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보자 하는 그 일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의 노력은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이영숙 처장님, 또 전준혁 부장님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10월에 우리 성인을 위한 건강강좌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초대했으면 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참석자들에게 병원을 대표로 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분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료원은 김천 시민 여러분의 건강 향상을 위한 이러한 행사들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늘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